예,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중국 기업 상해국제공항입니다. 이 상해국제공항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데 제가 해외 주식을 처음 매매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 상해국제공항을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지금까지 그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었고 어느 기업보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해국제공항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 보유했습니다. 지금 이 확인되는 투자 이제 이익을 보면은 이제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했는데 어, 뭐 2억 6천만 원 정도를 매수해서 매도가가 2억 9,900과 3억 좀 안 되게 매도를 했으니까요. 나름 뭐 이익을 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이 좀 뭐 시쳇말로 되게 웃기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해국제공항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천공항 마찬가지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행기 자체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서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뭐 떨어지겠거니 이제까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한 해는 포기다. 그리고 이게 다시 어, 정상화가 되면은 이제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2020년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2020년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도 않았지만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해국제공항은 사실은 2020년 1분기까지는 뭐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분기부터 당연히 예, 거의 봉쇄에 가까운 중국에서의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실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2020년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유지하던 것이 심지어 올 2021년 초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가 2022년 2월에 급작스럽게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는 바람에 이제는 좀 못 버티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게 이제 뭐 한 60위엔 이상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 상해에 거의 비행기 운항이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이 화면에서 중국 상해 가는 항공권 예약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상해로 가는 직항 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몇 번의 경유를 거쳐서야 상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도 중국 당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위드 코로나다,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어느 정도 개방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중국은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국제공항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에, 창사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실적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게 좀 특이하다 할 정도입니다. 2021년 9월까지의 실적은 매출이 27.5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했습니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7억 위엔, 순이익도 마이너스 11.8억 위엔으로 모두 손실입니다. 모두 지난해에 이어서 적자를 받고 그 적자의 규모도 커졌지요. 한국정원이 201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5년, 5개년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꾸준하게 20% 내외로 어, 증가를 하던 것이 2020년 9월에 마이너스 58.1%로 하락을 하였고 2021년 9월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는 것.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숫자였는데 여기가 이제 2021년 9월의 경우에는 부채의 절대액이 높지 않았다가 2021년에는
1년 전에 비해서 부채를 200억 위엔 정도 늘리는 바람에 부채 비율이 1년 전 15.1%에서 84%까지 높아졌던 점을 좀 특이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영업 손실률이 뭐 64%, 순손실률이 43%에 달할 정도로 실적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바닥권, 뭐 운행 정지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이런 악화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해국제공항을 다시 매수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의 기대는 증시에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만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2021년 8월에 36 위엔을 바닥으로 해서 쭉 주가가 상승해서 현재가가 지금 50.35 위엔입니다. 7, 8, 9, 10 계속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닌가. 2022년에는 어쨌거나 정상화가 뭐 가능하겠다.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비행기 운항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바로 옛날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 상해에는 중국에서 가장 해외 여행객 운송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여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 중에 냉정하게 상해 국제공항만큼 모든 것이 정상화됐을 때 금세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여행사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여행의 수요가 많고, 여행사를 이용한 여행보다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예약하고 그 여행을 즐기는 인구들이 많아지는데, 여행 인구가 늘어날수록에 공항을 이용하는 인구가 느는 것은 팩트다. 그러나 여행사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사보다는 이런 공항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공항 관련 상장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상해국제공항을 사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의구심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구심이 깊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수를 망설여서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2021년 11월 2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 있는 공자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자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도 중국은 입국을 하려면 중국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입국을 하려면 28일에 무려 4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4주간의 격리는 뭐 거의 뭐 구속 수준에 가까운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자기네들도 중국을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기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리고 뭐 외신에서도 중국이 지금 여전히 강력한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 개방이 뭐 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적어도 내년 가을 정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기간 텀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화가 된다는 발표만 난다면 바로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위엔 정도인 현 시점에서 상해 국제공항을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더모아 투자자문에서도 2021년 11월부터 다시 이 상해 국제공항을 추천 종목에 편입한 바 있습니다.